안녕하세요. EV 모빌리티 팀을 맡고 있는 이문영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업종, 이제 모빌리티 업종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은데요. 모빌리티 업종에 대한 2022년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올해 현대기아가 굉장히 잘 했죠. 이제 글로벌 판매 대수를 보면 보시다시피 탑 3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동안은 뭐 실적이 잘 나오긴 했지만 경쟁사도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사실 실적 측면에서는 차별화가 되지 않았지만 3분기 보시면 여기 영업이익 합산이 6.3%를 기록을 하면서 다른 업체들 대비해서 이제 앞서 나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가 측면에서 좀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1월 생각해 보시면 1월에 애플카 이슈 이후에 주가는 계속 지지부진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3분기 실적 이후에는 주가가 아웃퍼폼을 할 것 같습니다라고 사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죠. 시가총액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현대 기아 합산 시가총액은 지금 글로벌 모빌리티 섹터 내에서 14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슬라이드랑 굉장히 격차가 있죠. 근데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로 투자를 하시는 입장에서 특히나 이제 기관 투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글로벌리 14위 정도의 시총을 보여주면 사실 이 종목은 자기 포트에 있거나 없거나 수익률에 하등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현대기아가 좀 이제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보지 않아도 되는 종목으로 좀 밀려나고 있는데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지 좀 원인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테슬라 실적을 보면요. 테슬라가 3분기 실적을 서프라이즈 실적을 내면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주가가 점프를 하기 시작했죠. 놀라웠던 게 이제 2분기랑 비교했을 때 사실 3분기에 테슬라 판매 대수가 잘 나오긴 했지만 겨우 4만 대 늘었거든요. 근데 수익성은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거의 5%포인트가 점프를 했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저희가 자동차 산업을 볼 때는 항상 규모의 경제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판매 대수, 그리고 MS, 가동률 이런 것들을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2분기 대비 3분기 이 수익성 격차는 사실 규모의 경제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이제 모빌리티 섹터는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면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규모의 경제가 아니라 데이터 경제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로 보면 이거는 몇 번 보여드렸던 차트인데요. 테슬라랑 복스바겐의 원가 차트를 한번 보시면 방향성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테슬라는 최근에 이제 가격을 미국 시장에서 계속 올리면서 마치 이제 차량의 판매 단가가 올라갔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보시면은 차량의 믹스는 계속해서 우하향하고 있고요. 왜냐면 이제 모델 3나 Y를 훨씬 더 많이 팔고 특히나 중국 같은 데서는 LFP 배터리를 쓰는 저가 형 모델이 거의 100% 팔리고 있지 않나 추정이 되고요. 반면 그거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대당 원가가 내려가면서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고 있습니다. 이런 원가 혁신은 저희는 데이터 경제에 기반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올해 내내 자동차 업종들이 다 반도체 부족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잖아요. 저희 이 밑줄 침대를 이렇게 보시면 지금 우리는 대체 칩을 개발하는 능력이 있고 그거를 펌웨어를 다시 쏴줘서 업데이트를 하면서 반도체 부족 현상을 비껴나갔다라고도 얘기를 했고 제가 이제 이 텍스트를 보고 이 회사는 정말 모든 데이터를 마음대로 다루는 회사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무빙 럼바라는 게 허리 받침대입니다. 허리 받침대가 이제 그 차에 보시면 조수석의 시트 옆에 버튼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 허리 받침대가 이렇게 세워졌다가 버튼을 또 한 번 누르면 이제 허리 받침대가 들어가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요. 여기에 단어가 로그입니다. 로그. 로그가 사용 기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자들이 안 쓰는구나 하면서 그 다음날 없애버렸습니다. 이제 이 얘기는 일단 로그인, 로그아웃이라는 단어는 자동차 섹터에서는 쓰지 않는 단어이고요. 이 단어는 사실 IT 업체들이 쓰는 단어이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차량 내에 있는 모든 부품, 모든 기능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서 그걸 베이스로 해서 안 쓰면 없애버리고 기능을 통합해버리거나 아니면은 저가 사양의 경우에는 배터리도 막 바꿔버리죠, 중간에. 차라는 게 사실 한 번 나오면 내연기관차 생각해 보시면은 그 차가 단종될 때까지 사양이 바뀌는 경우가 없습니다.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원가를 이렇게 컨트롤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리비안인데요.
리비아는 사실 더 기가 막힌 사례인 게 생산을 시작은 했지만 아직까지 판매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0이거든요. 근데 상장을 하자마자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1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빵빵한 자금을 가지고 이제 출발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아마존이 뒷배경에 있고 그 아마존이 이 보시는 대로 이 벤을 10만 대 주문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상장 전에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모았던 종목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만으로 시가총액 100조 원을 설명하기는 저희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눈여겨봤던 거는 리비안의 증권신고소를 살펴보니까 리비안이 목표 시장을 이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보통 저희가 이제 초기에 그 상장한 업체들 내지는 이제 성장 초기인 업체들을 분석을 할 때 이 업체의 목표 시장이 얼마나 규모가 되는지를 좀 자세히 보거든요. 리비안의 목표 시장은 차량 판매로 벌어들이는 돈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이 차량 라이프타임 레베뉴 이게 뭘 의미하냐면 차를 팔고 나면 그 오너가 차를 소유하고 있는 동안에 서비스 매출을 통해서 벌어들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 규모가 일단 2배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 매출의 구성을 놓고 보면 가장 큰 게 이 재매각이거든요. 이 얘기는 중고차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뭐 금융보험이라든지 자율주행, 구독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하려고 하면 결국 테슬라와 같이 모든 차에서 나오는 데이터 그리고 그 부품이나 기능에 대한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어야 이거를 모아서 기능을 업그레이드를 하고 또 펌웨어 OTA를 통해서 또 기능을 좋게 해주고 이런 이제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중고차 가치가 커질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리비아는 데이터의 가치를 잘 이해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아마존이 뒤에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리비안 스스로가 이 비즈니스 모델을 짤 때 테슬라와 굉장히 비슷하게 그냥 차만 팔고 끝이 아니라 그 차를 판 이후에 여러 가지 생태계를 구성을 해서 그 안에서 또 다른 서비스 매출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가들이 열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고차 가치가 중요한 이유는요. 지금 3년 뒤 중고차 가치를 보시면 이 테슬라 모델 S, 모델 3가 가장 높잖아요. 전기차라고 해서 다 중고차 가치가 높은 건 아닙니다. 닛산 리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출시가 돼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차임에도 불구하고 3년 뒤 중고차 가치가 3분의 1 토막이 납니다. 저희 차를 사시면 보통 이게 폐차될 때까지 타지 않으시잖아요. 중간에 한번 팔고 뭐 5년, 6년 뭐 이렇게 지나고 나면은 새 차를 한번 바꿔볼까라는 생각도 당연히 하실 거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리스가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3년 뒤에 자기 차를 반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3년 뒤 차를 반납할 때 중고차 가치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중고차 가치가 높다라고 하면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차량 가격을 굉장히 쉽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높은 잔존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테슬라가 올해 뭐 트림마다 다르긴 하지만 8%에서 18% 가격을 올렸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손익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중국 시장인데요. 중국 시장 하면은 왠지 그냥 막연하게 모든 업체들이 프리미엄을 받을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중국 정부가 엄청나게 서포트를 해주고 있으니까. 실제로 지금 BYD가 중국 시장에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전기차 시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그 뒤를 쫓고 있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판매 대수 기준에서는 BYD가 당분간은 1위를 차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3개에서 4개 신모델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제는 굉장히 매력적인 신모델을 내놓고 있습니다. 저 뒤에 있는 니오 샤오펑 리오토도 굉장히 잘 따라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밸류에이션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유는 이렇게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를 하고 있지만 PSR 밸류에이션, 보통 이제 저희가 플랫폼 업체들을 볼 때 PSR 밸류에이션을 보잖아요. 이 기준으로 봤을 때 BYD 같은 경우는 3배 정도. 근데 이거는 플랫폼 밸류에이션이라기보다는 BYD가 배터리도 스스로 하고 그거를 자기 차에만 장착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테슬라에도 납품을 하려고 하고 도요타에도 납품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BYD의 밸류에이션에는 배터리 업체로서의 가치가 녹아져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 니오, 리오토, 샤오펑의 밸류에이션입니다.
이 업체들은 BYD에 비해서 8분의 1 정도의 판매 대수를 기록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적자거든요. 근데 이 업체들은 PSR 밸류에이션으로는 플랫폼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유는 이 펌웨어 OT 밖에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주고 받으면서 필요한 데이터를 쌓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차에 있는 기능들을 업그레이드를 해서 또 차에 다시 장착을 해주면 그 차가 이제 그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미 이제 전기차 시장은 데이터 경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관점이 바뀌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자동차 업체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는 있지만 이 데이터 경제라든지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게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잘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여러 섹터를 통해서 봤죠 이미. 뭐 인터넷 시장도 봤고 이커머스 시장도 봤고 그리고 스마트폰 시장도 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 데이터를 잘 모으고 생태계를 구성하고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업체들이 얼마나 압도적인 수익성을 누리는지 압도적인 가치를 누리는지를 봤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시간이 갈수록 이 격차가 훨씬 더 벌어질 거기 때문에 지금 기존의 내연기관차를 아무리 잘 판다고 하더라도 전기차 비즈니스에서 데이터를 얼마나 잘 모으는지 플랫폼 비즈니스를 얼마나 잘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지 않는다고 하면 밸류에이션 격차를 줄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대기아 실적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요. 사실 내년에도 실적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가 기다려주는 제품이기 때문이거든요. 사실 수요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반도체 부족이 조금 서서히 풀리기 시작을 했고 그런데 이제 투자가들 사이에서는 좀 우려가 있는 게 1년 내내 이렇게 수요가 좋았는데 반도체 부족이 풀리기 시작해서 생산이 많이 되면 이제는 이제 수요가 꺾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들을 하세요. 근데 이제 백오더 숫자를 보면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100만 대가 넘는 계약 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코로나 이전 대비로는 2배 이상 증가를 한 거고요. 기아가 더 높은 계약 대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아 같은 경우는 90만 대가 좀 넘으면서 코로나 이전 대비는 거의 3배가 넘는 이런 계약 대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좀 오래 걸려도 현대차, 기아에서 나오는 제품은 살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겠다. 이제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부족도 완화되고 수요는 굉장히 좋고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올해 내내 고공행진을 했지만 이제는 약간씩 좀 주춤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비용은 조금씩 내려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실적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저희가 이제 3가지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모빌리티 섹터에서 가장 중요한 팩터는 데이터 경제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내년에 현대차랑 기아가 CEO 인베스터 데이를 1분기에 개최를 합니다. 원래 현대차는 매년 12월마다 그거를 개최를 했었는데 지금 많은 전략이 조금 더 보강이 돼야 된다라는 투자가들의 막 성화에 힘입어서 내년 1분기로 밀렸거든요. 아직 정확한 날짜는 나오지 않았지만 내년 1분기에 있을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이런 전기차 전략에 대해서 정확한 방향성을 제시를 해야 멀티플이 달라질 것 같고요. 4가지 정도를 저희는 이제 주목해서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전기차 판매 목표입니다. 지금 2025년에 현대기아 합산해서 100만 대, 2030년에 30% 비중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게 경쟁사 대비해서 너무 낮거든요. 그래서 이게 당연히 상향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배터리입니다. 지금까지 전기차 전략을 발표한 업체들 치고 배터리 전략, 조달 전략이 없었던 업체가 없습니다. 지금 현대기아차가 유일하거든요. 대부분 뭐 조인트 벤처를 맺거나 아니면 일부 생산 내재화를 외쳤잖아요. 근데 현대차, 기아는 아직 그런 전략이 없어서 그거에 대한 투자가들의 걱정이 솔직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 현대는 유럽에서 굉장히 잘하지만 중국에서는 솔직히 되게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전기차 시장을 놓친다고 하면 글로벌 탑티어가 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미국의 전기차 시장이 개회가 되는데 올해 5월에 현대차 기아가 이제 2025년까지 74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다음에 세부 실행 계획이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데이터 경제에 있어서 일단 펌웨어 OTA를 EGMP 베이스의 전기차 그리고 제네시스 이렇게 정확히 브랜드를 나누어서 이제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통합 반도체나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얼마나 빨리 모을지 어떠한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가이던스를 준다라고 하면 투자가들이 현대기아가 굉장히 전기차 시대에도 플랫폼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후보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전망이고요. 그래서 한 줄 요약은 실적은 좋겠지만 결국은 주가의 트리거가 되는 것은 내년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나올 전략에 주목하자입니다. 감사합니다.